민주당이 하나로 좀 똘똘 뭉쳐야 되는데 약간 좀 파열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개혁의 딸, 개딸들 이런 분들이 지금 서초동에서 또 이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친문계 또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빨리 당 대표를 내려놓고 빨리 이제 본인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들 쭉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페북에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와 유사하게 돼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재명은 이 상황에서 결백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네. 근래 보여주겠다 때문에 나는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사실관계가 물론 뭐 이 전부 다 검찰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해서 단일 대우로 이건 버티자 하자 이렇게 주류들은 얘기를 하는데 당 공식 라인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그 반박 대응을 하고 논평을 내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굉장히 불편하다. 참 위로를 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검찰이 뭐라고 기소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상 모든 국민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소되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고 방탄국회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당연히 방탄을 해야 그러려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대응을 하고 만드는 게 바로 불체포 특권 아닙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혁의 딸, 개딸들을 중심으로 이게 발음이 참 안 좋은데 그 토요일 날 대규모 또 촛불 집회한다면서요.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게 서초동.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지금 예를 들면 당 대표가 어떤 유죄의 증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예.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관책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당 내부에서 이재명 당 대표를 비판하는 어떤 몇몇 분들의 말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과다대표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손 의원님 말씀하신 당 대표를 내려놔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어요. 수사도 착수가 되지 않았는데 당 대표를 내려놔라라고 이런 게 말이 되는지의 문제랑 이 사건이 불거진 게 진술 문제 아닙니까? 소위 유동규와 남욱 이 두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주장하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동규 씨의 동거인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 교사와 관련 재판이 벌어졌을 때 거기 주임을 하고 있는 부장판사이가 기록을 뒤져보니까 유동규가 검찰과 딜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었죠. 또 하나 곽상도 전 의원 재판 관련해서 소위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를 갖다가 증인으로 부르려고 얘기했더니 김만배 측 변호인 측에서 불러봤자 아무 소용없다. 검찰과 똑같은 입장을 얘기할 건데 뭐하러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유동규와 소위 남욱 이 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부분적으로 깨지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술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 앞으로 증거로 가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전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소위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부분 좀 단일 대우를 가지고 이 사정 정국에 맞서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다수 주류 전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민주당의 입장들은. 근데 이런 몇몇 분들의 말 때문에 당 내부에 심각한 예를 들면 뭐 어떤 갈라짐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당장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소위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현 정부의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적 입장을 제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좀 저희가 이런 다룰 것처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당 내부가 이제 제가 볼 때 일사불란하게 모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일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면서 너무 좀 과도하게 선언적으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의 이 조금 박해 이 네 분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날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제 이런 비판도 상당히 좀 컸고 지금 물론 이제 쭉 들었습니다. 서른, 조응천 또 뭐 이런 분들의 얘기도 좀 나오고 송영길 의원은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옹호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 분당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론까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듣고 진짜 분당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매사가 검찰총장 때도 이런 식으로 검찰 조직을 운영했기 때문에 검사들 내부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못 다뤄가지고 이걸 이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기여한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질주를 했는데 네. 반대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어요? 지금 검찰 인사들이 다 요직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검찰 검찰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는 빨리 고쳐야 된다. 뭐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만든 거는 문재인 정부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비판론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친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정말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정말 이제는 친문계와 친 이재명계가 다시 또 갈라서는 것인지 어떻게 좀 하세요? 그렇지 않고요. 예, 저렇게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 거 이제 뭐 방송 출연해서 이제 물어보고 답하는 과정인데 예.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치를 잘하고 있고 나라를 제대로 잘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뭐 지지율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너무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야 봐라. 결국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만든 게 전임 정부에서 예.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검찰 개혁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말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검찰 개혁을 다 수용할 것처럼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는 청문회 나와 다 얘기했는데 그 뒤로는 다 수용 안 했죠. 그거 이제 저항하는 모습, 반발하는 모습,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정말 광범위한 먼지털이 수사를 하면서 본인이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저항하는 검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으로 결국 대통령까지 됐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검찰 개혁도 잘하라고 검찰총장까지 시켜놨는데 그거를 사사건건이 이제 거부하고 이제 뭐 어떻게 그러니까 정권에 맞서면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면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금 아이러니하지만 윤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몸짓도 키우고 대통령까지 만든 게 예.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그 자체가 무슨 당내에서 친명 친문 간의 뭐 갈등이랄지 저는 예. 그렇지 않고요. 앞서서 우리 김 교수도 얘기했지만 지금 일부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과장되게 예. 과포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들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정말 야당 파괴와 어떤 정적을 제거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모습들이 예. 없을 텐데 결국은 민주당도 지금처럼 검찰 모습은 함께 뭉쳐서 예. 야당 파괴에 맞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지금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 또는 신당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일으킨 주범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우리 대변인께서는. 내부에서는 분당이나 신당 얘기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외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자꾸 이 민주당을 이렇게 찌르면서 뭔가 많은 갈라치기 분들이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예. 검찰 수사들이 물어보신 거하고 정확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검찰 수사가 결국 민주당이라는 예. 제1야당을 없애버리겠다는 생각과 함께 정적을 제거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통된 인식들을 갖고 예.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에워싸고 있는 김용 예. 부원장, 정진상 부실장 이분들이 구속된 수사가 촉발된 거는 검찰에서 무슨 뭐 작업을 해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남욱 변호사, 예. 그죠? 그리고 또 정영학 그 회계사. 정영학 예. 회계사. 그리고 지금은 또 보니까요. 그 전에 물론 유동규. 예. 유동규 씨가 사실은 뭐 장비라고 이재명의 장비라는 표현으로 최측근 행세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뭐 지분을 나눠 갖고 예. 뭐 온갖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촉발시킨 수사인데 예.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유동규가 배신자다 이런 이야기부터 하면서 지금 덮어씌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과거에는 보니까 민주당 내에 제정신으로 저 말하고 있는 분은 소른 의원 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늘어나요. 그 마치 무슨 예. 이제 아주 그 부자가 중병이 들었는데 예. 후사가 마땅치 않으니까 사촌들이 모여서 이제 잔치하면서 이제 그 재산 뺏을 궁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는 이 당이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 입장으로 또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전제는 뭐냐 하면 지금 검찰 수사를 아무리 해봐도 또 법원에 가서도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무죄가 될 것이다. 또는 아무런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뭐 야당 탄압, 야당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만 해도 거의 뭐 한 90%는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이런 당군 일의 최대의 사기 사건, 최대의 그 부정부패 사건을 마치 당군 일의 최고로 잘한 치적이라고 거짓말 해가면서 대선 운동을 했고 결국엔 그 과정이 지금 오늘날 이어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조금만 뭐 했으면 이재명 후보를 이런 대장동 사건의 관련 내용도 모르고 대통령까지 만들 수 있었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무슨 검찰이 뭐 야당을 탄압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더 드러나서 법원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오를 이탈한 사람 하나도 없이 민주당이 끌려 들어갔다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무슨 제가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예. 서른 의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다른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하면 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계속 가정을 말씀하시는 가정이 거잖아요. 아니고 현실이잖아요. 아니요, 가정이죠, 지금. 최소한 아니요. 자기가 최측근이라고 했던 두 사람이요. 아니요. 자기 대선 자금 수사를 위해서 지금 돈을 받아서 구속이 됐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틀 그것이 전에 전부 다 지금 무죄라는 거 이틀 아니에요? 전에 수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사가요. 사법제도는 수사하고 있는 완전히 검사가 엉망인가요? 이재명 당대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수사도 안 된 사람을 갖다가 유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가? 아니, 법을 다 잘하시잖아요. 이미 재판받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건 다른 거죠. 선거법으로. 그건 다른 그것도 사안인 다른 거죠. 것도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에서 그 실무자를 모르겠다고 알겠습니다.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그 부분 말이 안 관련해서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 잠깐 짧게 듣고 이제 이 주제 넘기겠습니다.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서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유죄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진술 자체에 대해서 아니 부장 판사가 아니, 그러면 검찰과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뭐 얘기하고 아무것도 있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검사가 그 검찰과 딜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진술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김만배 변호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남욱 변호사가 와봤자 검사와 똑같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부를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진술적 신빙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로 드러나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태블릿 PC라도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그만두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거 나오지도 않은 내용을 증거도 가지고 없는데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이 양쪽의 얘기는 계속 이제 무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